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비문학 예술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술 살짝 맛만 봤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 가지고 봤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 좀 본격적인 예술 지문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좀 쉬었거든. 자, 이번 시간부터 보는 거는요. 쉬워요. 반전이야. 어렵더라 쩔지. 쉬워요, 얘들아. 예술 지문은요, 여러 지문들을 통틀어 봤을 때 대체로 난이도가 좀 낮아요. 좀 쉬운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가장 또 거부감 혹은 겁? 이런 걸 내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림 문제야. 그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을 때, 아, 내가 이거를, 볼 줄 모르는데, 나 그림 볼 줄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보기에 주어져요. 그걸 보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보는 지문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 있지? 그치? 39쪽에 그림이 하나 있고, 41쪽에도 보시면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쵸? 검은고 그림이 있었어. 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 실제 어떤 뭘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원래 존재하는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출제위원들이 그린 거죠. 그렇죠? 출제를 할 때 문제를 내기 위해 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그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들이야. 우리한테 어떤 도형이나 기호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지문의 내용이랑 그냥 1:1 대응시켜가면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그림을 메모하는 습관, 이런 거를 같이 해가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 나와 있는 이 열주라는 지문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검은고 지문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같이 우리 먼저 이 38쪽에 나와 있는 지문 문제 살짝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번 문제 보자. 자, 위글의 글쓰기 전략.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바로 알려줬는데 기억나냐 혹시? 뭐였지? 글쓰기 전략, 지필 전략, 뭐 물어보는 거다? 논지,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다. 자, 그래서 논지, 전개, 방식, 자문자답의 방식. 이제 너네 너무 잘 알지? 자문자답 하도 나와가지고 그거야. 자, 그런 식으로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 있어. 자, 보기의 건축물을 보고 바르게 감상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놨으면 어려웠을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이 사람들이 그렸잖아. 출제하신 선생님이 직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림으로 그렸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니? 보기 쉽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그린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의 내용을 되게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응시키기가 좀 더 쉬워요. 왜? 더 단순하게 그렸기 때문이지. 이게 실제 어떤 진짜 세종문화회관 사진이거나 파리의 팔레 로얄 사진이거나 이랬으면 여러분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하지만 단순화시켜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려놓은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뭐야?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를 거야. 그치? 자, 가의 건축물과 나의 건축물은 분명 다를 거야. 뭐가 나올까? 지문에 서로 다른 어떤 그런 건축 양식이 나오겠지. 걔네들이 가에 해당하는 게 뭐고 나에 해당하는 게 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위글의 기역과 보기의 가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야? 기역과 가를 비교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뭐니? 보기에 보면 새로운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상황에 이 글에 나와 있는 이론을 적용하고, 그치? 또 다른 예와 비교하고 이런 내용이 돼서 결국 이것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다. 예술이라고 해서 예술적인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감성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이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개의 점을 나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자,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물어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라 그랬지. 자, 비문학에서 의문문은 자문자답 아니면 서리법이다. 근데 여기서 서리법 아니잖아. 그치?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이거야. 자, 자문자답이야. 역시 묻고 답하는, 자,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글쓰기 전략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1번 해결됐죠. 그렇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해야겠어. 됐어. 자, 이거는 이제 다 된 거야. 자, 계속 보자. 자,
여러 개의 점을 나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자, 늘어선 점들은 선으로 인식된다.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둥이 일렬로 서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점을 나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기둥이 일렬로 늘어선 거야. 자, 기둥이 이렇게 일렬로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둥들은 그리 강하지는 않아도 얼핏 벽의 성격을 갖게 된다. 자, 얘네들 기둥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줄로 나란히 세워놓으면 얘가 뭐? 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건축에서 열주라고 부르는, 아싸. 자, 열주라고 부른다. 자,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부른다. 이게 뭐니?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알려주고, 지난 시간에도 알려줬던 것 같은데, 뭐야? 정의지. 그치? 자, 이런 거를 뭐뭐라고 부른다. 즉, 핵심 개념이 얘가 되는 거고요. 그쵸? 핵심 개념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자, 이 글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열주다. 그치? 자, 열주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개념이에요. 자, 뭐를 열주라고 부른대요? 이게 뭐야? 기둥을 일렬로 세워놓는 것을 열주라고 한다는 거지. 이 주자가 기둥주자야. 기두가 이렇게, 기두가 아니라 기둥이 이렇게 열 맞춰서 서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런 열주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은 벽은 아니되 벽과 비슷하기도 한 애매한 성격을 갖는데요. 물론 벽은 아니죠. 벽은 어때? 다 막혀 있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은 어때? 뚫려 있잖아, 중간중간이. 벽은 아니지만 벽이랑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열주는요, 두 공간을 시각적으로는 연결하되, 즉, 이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두 공간, 이 안쪽의 공간과 저 바깥쪽의 공간을 시각적으로는 연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얘들아, 이 기둥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보이지. 자, 벽 같은 경우에는 다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만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때?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연결이 돼.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보이게는 하면서 최소한의 분리는 해야 될 때, 저 공간과 이 공간을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보이게 나눠야 될 때 뭐를 사용한다? 이런 열주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 심심치 않게 동원되는 도구이다. 뭐가? 열주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열주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자, 열주란 기둥들이 줄을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자, 시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그치? 하지만 공간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주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자. 자, 열주를 지닌 건물로 우리의 주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얘는 무엇일까? 자, 또 물어봤지? 자문자답하고 있어. 자, 얘는 무엇일까? 아마 종묘일 것이다. 물어보고 답했습니다. 자, 그 얘는 뭐냐? 종묘래. 종묘는 왕이 제례를 진행하는 건물이어서 여타 건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한 위계와, 위계 뭐야? 위계 질서. 계급, 계층, 층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자, 그 복잡한 위계와 공간의 켜를 지닌 건물이다. 켜도 층이라는 뜻이래요. 자, 그리고 이 위계, 즉 금지와 허용의 조인과 풀어냄은 공간적인 장치들로 제어되고 있다. 자, 그 공간적 장치들은 마당의 높이, 바닥의 재료, 담과 열주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 이거 다 알 필요 있을까? 없지. 자, 우리는 지금 열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종묘라는 곳은 뭔가 되게 위계 질서가 확실한 곳이래. 그 위계를, 즉 어떤 높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즉 왕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위계 질서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마당 높이, 바닥 재료, 담, 열주 다양한 걸로 드러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밖에 없단 말이야. 이때 이 열주가 하는 역할이 뭐냐? 특히 시각적으로는 관통이 되어도 좋으나 출입이 통제되어야 할 부분에는 열주를 두어 그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봐봐. 시각적으로는 연결, 즉 왕이 그 안에서 뭐를 하는지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볼 수는 있으나 그 밑에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을 때.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연결되되 출입을 통제하고, 즉 공간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열주가 필요하다는 거지. 왕손이 아니면 이 열주는 넘어설 수 없는 성역, 즉 성스러운 영역이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종묘라는 그 공간,
열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 자, 계속 봅시다. 자, 열주는 투시도법의 효과를 통해 사람들의 동선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선이라는 거는 뭐지? 움직임, 움직이는 방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사람들의 동선을 제시할 수 있대요. 자, 첫 번째 기능은 뭐였냐? 공간을 구분하는 거였어. 가장 좋은 예가 그거였지. 그 종묘였지, 그치? 두 번째 기능은 뭐야? 사람들의 동선을 제시한다. 즉,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투시도법은 우리가 보는 대로 물체와 공간을 그릴 수 있게 만든 과학적 작도법이다. 투시도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멀리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작게 보인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그래서 얘들아,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작게 보이게 한 그림이 5번에 뭐겠어? 세종문화회관이야? 파리 팔레로얄이야? 파리 팔레 로얄이죠. 그쵸? 자, 그 나그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니, 얘들아? 기둥이 가까운 데 있는 기둥은 크고요. 그쵸? 자, 멀리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치?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래서 어때? 이쪽으로 갈수록 되게 기둥들이 더 위에는 이제 잘려서 뭐 이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쪽 먼 곳으로 갈수록 기둥이 작고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기둥이 크게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니? 여기로 쭉 빨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들지, 그치? 여기로 이렇게. 마치 내가 여기에서 걸어간다면 여길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게 투시도법이잖아. 자, 그럼 계속 봐봐. 자, 가령 우리가 자동차로 터널 속을 지나가면 벽에 붙은 주위의 조명들은 멀리 있는 것들일수록 작게 보인다. 그리고 그 조명들은 터널 반대쪽 끝 어딘가 한 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점이 되겠죠. 그 점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렇게 평행한 선들이 우리 시선 끝에서 모이는 점, 이 점을 바로 뭐라고 한다? 소점이라고 한대요. 자, 이 소점, 이처럼 반복적인 요소들이 한 점을 향해, 소점을 향해 모이면 방향성이 제시된다. 자, 모든 것들이 다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게 된다는 거야. 즉, 방향성이 여기를 향해서 제시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건축가들은 이런 효과를 염두에 두어 사람들이 열주와 평행한 방향, 즉, 열주 이 기둥과 평행한 방향으로 기둥과 나란히 움직이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 공원에서는 자, 이게 예죠. 예. 그치? 자, 올림픽 공원에서는 평화의 문이 있는 방향으로 소점이 생기도록 열주가 배치되었다. 가봤니, 얘들아? 선생님 어제도 갔는데. 자, 평화의 문으로 향하는 앞쪽 좌우에 열주가 늘어서 있어 장엄함을 연출하는 한편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그쪽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얘들아, 안 가봤어도 상관없죠. 그쵸? 올림픽 공원 안 가보면 어때? 안 가봐도 거기에도 이러한 기둥들이 양쪽에 쫙 늘어서 있나 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느낌을 받게 되나 봐. 그래서 열주의 두 번째 기능으로 뭘 제시해 준 거야? 방향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마지막 단락 보자. 자,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신비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면 점을 하늘의 별이나 산의 나무 등의 자연물처럼 무작위로 나열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 자, 여기 볼래, 얘들아? 자, 자연물처럼 무작위로 나열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 얘기는 뭐지? 자연물에서는 점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런데 건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건축에서는 이렇게 무작위로, 즉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서는 점들을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늘어놓은 점들이 기능적인 면에서 무작위한 배열과 비교하기 힘든 물리적, 시각적 경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렬로 늘어선 규칙적인 점에 해당하는 열주는 사이의 미를 내포하면서 자, 얘들아, 따옴표 돼 있는 건 봐줘야 돼. 자, 이 열주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시각적으로는 연결될 필요가 있지만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공간적으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열주를 둔다고 했어. 근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이의 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이런 사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열주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기능적 경제성과 특유한 건축적 효과도 지니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자, 얘들아 봐봐. 글의 끝부분에서 앞으로도가 나왔어. 이거 뭐지? 전망이야. 전망. 앞으로도 이 열주는 건축물의 구성 요소로 꾸준히 활용될 것이다. 자, 그러면 4번에 2번.
대상의 특성을 거론하며 대상이 뭔데? 열주지, 그치? 열주의 특성을 거론하면서 맨 끝에 앞으로도 이 열주는 잘 활용될 거야 라는 뭐 전망을 밝히고 있다. 맞죠? 그쵸? 자, 그래서 4번에 1번 자문자답 찾았고 2번 뭐 전망 찾았고 그치? 그 다음에 3번 자 단계적 순서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살펴야겠다. 여기 얘들아 열주의 변화 과정이 나왔는가? 아니지요. 그죠? 얘들아 종묘가 변해서 뭐 그 다음에 투시도법이 나온 거 아니다. 얘네들은 그냥 종묘가 변해서 올림픽 공원이 됐다. 이런 거야? 아니야. 이거는 변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예들일 뿐이죠. 그쵸? 자, 그래서 단계적 순서 아니다. 변화하지도 않았다.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념이나 원리를 소개해서 봐봐. 자, 개념. 열주의 개념.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를 열주라고 부르는 자, 뭐뭐라고 부르는 정의잖아. 자, 정의가 바로 개념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는 어디 있죠? 원리? 자, 원리는 아까 그 세 번째 단락 있죠. 그쵸?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을 봐봐. 투시도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얘기해 주는구만. 뭘 찾고 있어. 자, 원리, 개념, 원리 다 소개를 해주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구체적인 사례, 뭐 종묘랑 올림픽 공원 있었죠. 자, 4번의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5번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지, 그치? 자,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야.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야. 야, 솔직히 이분들이 이 사진 못 구했겠냐? 구했다고.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왜 굳이 그림을 제시해 주었는가? 실제 사진에는 복잡한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여러분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야. 더 단순하게 제시해 준 거야. 뭐? 열주를 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가의 세종문화회관을 보세요. 자, 이 세종문화회관 보니까 기둥 보여? 그래. 거기 이렇게 6개 솟아 있는 거 있지? 그게 바로 기둥이야. 그 기둥 같은 경우에 이 기둥이 우리한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그쵸? 방향성 제시는 안 해주고 다만 뭐 시각적으로 연결해주고 그치? 그러니까 그 뒤에 문, 출입문 이런 거 보여요. 벽도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보자, 그림. 선생님 보여줄게. 선생님 그림 갖고 와놓고 까먹었어. 한번 볼래? 자, 이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자, 보자. 자,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 보면은 이게 기둥이잖아. 그치? 자, 이 기둥을 보면 한 줄로 서 있잖아. 한 줄로 서 있는데 봐봐. 이 뒤에 있는 벽면이나 이 출입문이나 보이지? 시각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근데 왠지 느낌에 내가 공연을 안 보러 왔는데 이 기둥 뒤로 가기는 살짝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치? 왜? 열주의 기능이 모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연결하나. 그치? 그러나 시각은 연결해. 그런데 공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걸 써준다고 했다는 거야. 이게 뭐니? 얘는 열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볼래? 자, 두 번째는 파리의 팔레로얄이야.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렇지. 방향감 느껴지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지 않니? 그치? 왜 이쪽에 있는 기둥, 이쪽에 있는 기둥. 실제로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얘네도 일자로, 얘네도 일자로 서로 평행한 선일 텐데 멀리 있다 보니까 작게 보여서 우리한테는 뭔가 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얘네가 평행한 기둥들이라는 거지. 이 경우에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소점이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여기로 걸어가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도 뭐야? 얘는 없니? 얘도 있어. 있잖아. 왜? 얘는 뭐니까? 얘도 역시 열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그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즉 가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종묘랑 비슷한 거야. 종묘와 비슷한 거야. 그런데 나 같은 경우, 즉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 공원이랑 비슷하겠죠. 그렇죠? 자, 나는 올림픽 공원이랑 비슷한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이 성격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아니야. 얘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는요. 이미 이 왼쪽에 있는 공간, 그치? 이 기둥 왼쪽에 있는 공간, 이쪽 기둥들 오른쪽에 있는 공간, 글로 가지 말고 보는 건 괜찮아. 볼 수는 있어. 지나가면서 기둥 사이사이로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보이지만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를 따라서 똑바로 가려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시각적으로는 어때? 통과돼. 하지만 공간을 구분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지 말고 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뭐니? 얘는 종묘와는 달리, 세종문화회관과는 달리 뭐 방향
제시 기능까지 있는 것이다. 뭐해? 이 나 그림에. 가 그림에는 방향 제시 기능은 없이 이거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봐. 자, 1번 볼까? 자, 다시 가 그림을 보세요. 자, 세종문화회관. 자, 이 경우에 자, 아래의 계단과 연결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얘들아,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거는 아까 그 파리 팔레로야 같은 그런 거지. 그치? 열주 때문에 느껴지는 거지. 이거랑 계단이 연결되는 거에서 속도감이 느껴져? 알 수 없는 부분이야. 선생님 전 느껴지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들아. 너네가 느끼는 거는 믿지 마. 글로 봤을 때 밑에 있는 뭐와 이게 연결된다고 해서, 즉 수직으로 연결되는 것에서 속도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쵸? 1번 버려. 자, 그다음에 2번. 가의 기둥들은 자연계의 점과 유사하게 배열됐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자연계의 점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무작위로 배열된 거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 기둥들은 뭐야? 계획적이고 규칙적이죠. 그쵸?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건축에서의 점의 배열과 자연계의 무작위한 배열은 유사해? 완전 반대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나의 기둥들은 사람들에게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자, 나의 기둥 볼까요? 그래. 일로 걸어가야 돼. 방향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번이 답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가는. 5번 가와 달리 나는. 얘들아, 너네 맨날 헷갈리는 거, 정답률 떨어지는 거, 이런 문제야. 자, 뭐뭐와 달리. 자, 다시 얘기해. 자, A와 달리 B라는 거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야? B에는 해당되고 A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가만히 봐봐. 4번 보면 벽은 아니지만 공간을 분리하는 건 뭐죠? 열주죠. 그쵸? 그리고 시각적으로 관통이 되지 않는 거? 이거는 또 벽이죠. 그쵸? 근데 지금 봐봐. 지금 A와 달리 B, B와 달리 A, 뭐 이런 게 지금 통할 수 있을까? 봐봐. 지금 시각적으로 관통이 된다, 되지 않는다? 가와 나가 같은 상황이어야 돼. 왜? 가도 열주고 나도 열주니까. 그리고 공간을 분리한다? 자, 열주는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항상 해. 그러니까 4, 5번처럼 가가 되는데 나가 안 된다거나 나가 되는데 가가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 불가능하다는 거야. 가와 나는 둘 다 열주로서 열주의 특성은 똑같이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 벽은 아니지만 공간을 분리하는 거 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와 달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가와 나 모두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5번. 자, 가와 달리 나의 기둥들은 시각적으로 관통이 되지 않는구나. 이거는 뭐야, 얘들아? 이거는 시각적으로 관통이 돼. 뭐가? 열주가. 그러니까 가와 달리 나의 기둥들은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지. 그치? 가와 나 모두 시각적으로 관통이 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어차피 나에서는요. 방향 제시를 좀 더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방향 제시는 그렇다고 자 플러스야. 플러스. 방향 제시를 한다고 해서 얘네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열주는 일단 여기까지는 다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봐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4, 5번 둘 다 틀린 거지. 됐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보시면은요. 자, 위글의 기역과 보기의 가를 비교할 때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역이 뭡니까? 자, 기역 열주네요. 그쵸? 아유, 이제 지겹다. 친구 같지 않냐, 열주? 자, 이 기역의 열주와 보기의 가. 얘는 뭔데? 큰 나무래. 자, 얘네들을 비교할 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 자, 보기를 먼저 보자. 열주는 이제 다 알잖아. 지겹게 해서. 자, 보기를 보면 자, 소도는 사만시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특수한 성지이다. 자, 사만사회에서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매년 1, 2차에 걸쳐 각 읍별로 너무 많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큰 나무의 설명을 봐봐. 자, 셋째 줄. 소도에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신학기에 구실을 하는 방울과 북을 매단 큰 나무를 세웠대요. 즉, 이 큰 나무에는 방울과 북이 매달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신에 대한 안내 또는 신역의 표지로 삼았다는 거죠. 즉, 이 큰 나무는 뭐야? 여기는 신역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야. 신역이 뭔데? 아까 나왔던 성역이랑 비슷한 거죠. 자, 성역은 성스러운 영역이라 그랬어.
그러면 신역은 신들의 영역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 신역을 표지로 삼았는데 제사에 참석하는 자는 죄인이라도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신성성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자, 이 열주나 이 큰 나무나 어때요? 뭔가 어떤 공간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뭐지? 이 큰 나무도 이 안에 일단 들어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까. 어때? 둘 다 무슨 역할을 한다? 공간 구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분이 아니고. 자, 공간 구분,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1번 보세요. 자, 기역과 간은 성역의 구성 요소이다 라고 했죠. 그쵸? 자, 지금 이 열주는 그냥 열주가 아니라 종묘의 열주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도 신성한 곳. 그지? 그리고 여기도 신성한 곳이야. 성역의 구성 요소야. 그 다음에 2번. 가와 달리 기역은 늘어선 점으로 볼 수 있다. 자, 봐봐. 가와 달리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맞는 거야. 뭐? 늘어선 점이다. 열주라는 것은 기둥이 늘어서 있는 거잖아. 점을 이렇게 뭐니?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큰 나무, 여러 개의 나무가 늘어서 있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큰 나무 한 그루 있는 거야. 됐지?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가와 달리 기역은 신분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라고 했어. 자, 이 경우에도 자, 뭐가 되는 거야? 가와 달리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맞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신분이 나뉘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눠져 있니? 아니야. 죄를 지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그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 구별이랑 상관이 없어.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역과 달리 가는 사이의 미를 부각시킨다. 얘들아, 아까 사이의 미 어디 나왔어? 열주에서 나왔던 설명이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역과 달리 가야? 아니지. 가와 달리 기역이 돼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사이의 미를 부각시키는 건 열주이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역과 달리 가에는 음악적 도구들이 부착되어 있다. 음악적 도구, 방울복 얘네들이네. 됐니?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선생님이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줄게. 자, 아까 5번 문제 했던 것처럼 얘들아, 예술 지문에서 그림 나왔다. 너네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예술 지문에서 그림 나오는 거 어려워? 어려운 문제야? 아니라고. 전혀 이걸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특히 이렇게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이 있다. 단순화시켜서 딴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반영해주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의 명언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임설화 친구가 올려줬어요. 우리 설화가. 우리는 무엇이든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에 어떠한 희생을 치를지라도 도달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목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가? 퀴리 부인이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지금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표 역시 있다는 겁니다. 있죠? 선생님, 전 목표가 없어요. 안 돼! 있어야 돼. 자, 선생님, 전 꿈이 없고요. 목표가 없어요. 다 반드시 수강후기에 남기도록 해. 선생님이 너에게 꿈을 주겠다. 나 무슨 신 같은데? 자,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자, 여러분들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꿈이겠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꿈만 있고 재능이 없어요. 아니야, 얘들아. 누구에게나 어떤 분야에든지 재능은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믿지 않아서 그래. 스스로를 믿으세요.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그 재능이 언젠가 평 하고 나타날 거야. 너희가 아직 모를 뿐이라는 거지. 알겠지? 자, 내 재능아, 빨리 나에게 나타나줘. 매일매일 주문을 걸어. 알았니? 자, 그래요. 오늘 설아가 올려줬던 퀴리 부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지문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지문 40쪽이야. 자, 여기 가니까 이제 음악이 나왔어요. 악기가 있네. 8번 문제 보니까 그림도 있네. 근데 이 그림 뭐야? 실제 검은고 사진? 아니죠. 그쵸? 자, 이렇게 손으로 그린 그림은 뭐다? 더 단순화시켜서 우리한테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 문제 한번 살짝 한번 보고 봅시다. 자, 먼저 7번 보자.
자, 가나다라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감사한 문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 자, 왜? 자, 가나다라마의 중심 화제라는 거는 뭘까요? 자, 단락별 중심 내용이다. 감사하지. 자, 원래 이거 없으면 너네가 판단해야 되잖아. 아, 이 각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판단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7번 문제에 1, 2, 3, 4, 5번은 그지?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각각 가나다라마의 중심 내용인 거야.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읽어줘. 야, 이거 읽어주는 게 예의야. 왜? 이 1, 2, 3, 4, 5번을 한번 싹 훑어가면 뭐가 될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구나. 흐름이 파악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 보고 가는 거야. 1번 봐봐. 자, 첫 번째. 자, 오늘날 사용되는 검은고 줄의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가니까 고대 위에는 오늘날이야. 지금 사용하는 거 말고 고대. 옛날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얘기했겠지. 똑같으면 얘기하겠니? 자, 고대 검은고의 연주 방법과 줄의 기능을 추정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는 계량 과정에서 선율현이 개방현으로 바뀐 데 대한 어떤 의문이 있다는 거야. 네 번째 단락에서는 개방현의 다양한 음악적 기능을 알려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단락에서는 계량 과정에서 개방현을 늘린 이유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됐지? 자, 대충 이거는 검은고에 대한 얘기구나. 근데 고대, 옛날에 썼던 검은고와 지금 쓰는 검은고가 다르구나. 뭐가 달라졌냐? 보니까 뭔가 선율현, 개방현 막 이러면서 개방현이 좀 늘어났나 봐. 그지?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 글에서 쭉 해주고 있는 거구나. 짐작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이 중에 한 개는 틀렸어. 그 틀린 하나를 글을 읽으면서 찾아가주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자, 위글에 비추어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자, 보기, 검은고에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 명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명칭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결국 여러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너네 글 또 다 읽고 찾아라. 명칭 찾을 때.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자, 아까 7번에서 첫 번째 가단락에서 뭐 얘기해 준다 그랬니?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검은고 줄의 명칭과 위치를 알려준대잖아. 그러면 너네들 여기 각각 그 기호 A, B, C, D, E, F에 해당하는 것들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 거야? 어디서 찾아와야 돼?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찾아오면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A, B, C, D, E, F가 없어요. 선생님 이따 알려줄게. 그려줄게. 자, 그래 어쨌든 자 이거 뭐예요? 일단 명칭을 찾아 놔야 되지. 가달락을 보면서 명칭을 찾아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는 뭐? 두 번째 단락부터 쭉 읽어가면서 내용 일치 적용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기를 참고해서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기를 보니까 검은고의 제작에 대해서 검은고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해졌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글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추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같이 지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단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오늘날 사용되는 검은고 줄의 명칭과 위치를 나타내 주나. 정말 그런가? 보자는 얘기야. 봐.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인 검은고는 다른 전통 현악기와는 달리 한 악기에 괴와 안족이 함께 있다. 자, 괴는 뭐고 안족은 뭔가? 밑에 나오네. 그치? 둘 다 무슨 받침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 봐. 괴는 검은고 가야금 따위 현악기의 줄을 괴는 작은 받침이다. 안족, 이거는 뭐야? 이 검은고 가야금 따위 현악기의 줄을 고르는 기구다. 자, 그래서 단단한 나무로 기러기의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줄의 밑에 괴고 이것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줄의 소리를 고르는 것이 안족이다. 자, 아무리 읽어봐도 또띠 이러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니네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얘기를 여기 써놓을 리는 없어. 그치? 분명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단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8번에 있는 그 보기, 그림 그때그때 보면서 뭐 해라? 메모하라 그랬지. 자, 그럼 선생님이 같이 그림 보면서 메모해줄게. 너네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아마 이 A, B, C, D, E, F가 안 보이죠? 그죠? 약간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빨리 써놔. 재빨리.
야, 또 아무 생각 없이 순서대로 A, B, C, D 쓰고 있다. 봐. A, B, C, D, E, F야. 자, 이렇게 써놔. A, B, C, D, E, F.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한번 볼까? 자, 봐봐. 현재 연주되는 검은고에는 뭐래? 6줄이 있대. 자, 6개의 줄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줄들의 명칭은 연주자가 검은고를 무릎에 두었을 때, 자, 연주자의 머리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자, 이 무릎에 놓은 거야. 자, 연주자가 검은고를 무릎에 두었을 때 몸에서 가까운 데부터, 그러면 어디겠어? 여기겠지, 여기. 그치? 이 줄부터. 즉, A, 얘가 A야. A가 아니라 얘 뭐니? 문현이구나. 그치? 자, 이 가까운 줄부터 뭐라고 부른대? 문현, 유현, 대현, 그죠? 그 다음에 괴상청, 그 다음에 괴하청, 그 다음 무현으로 돼 있다는 거야. 자, 6개의 이름 알겠어요? 너네 여기다 쓰고 있어? 자, A에 뭐 써야 돼? 자, A는 뭐? 너네 여기다 쓰면 니네 너무 안 보이니까 밑에 크게 써줄게. 자, 뭐? 유현. 그치? 자, 그 다음에 B는 대현.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괴상청. 이름 정말 괴상해. 그지? 자, 그 다음에 D는 괴하청.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유현, 대현, 괴상청은 16개의 고정된 괴 위에 올려져 있고, 자, 괴 나왔어, 괴. 자, 괴가 16개래. 그럼 봐라. 아까 우리가 헷갈렸던 게 괴하고 안족이었거든? 지금 보니까 이 2라고 표시된 거를 이거 보니까 얘가 지금 2잖아. 이거 대충 세보니까 16개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자, 2가 괴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외 3줄은 움직일 수 있는 안족 위에 놓여있다. 자, 3줄이 놓여있으니까 안족 몇 개 있겠니? 3개 있지. 자, 이 시옷자 모양으로 된 거. 3개가 있죠? 자, 그러니까 F는 뭐? 안족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기호가 붙어있는 부분들의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봐봐. 7번에서 1번 오늘날 사용되는 검은고 줄의 명칭과 위치 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게 맞네요. 그쵸? 자, 일단 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무용청 벽화에 나타나는 당시의 검은고는 4줄로 되어 있고 그 4줄 모두가 봐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고대 검은고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연주하는 검은고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연주하는 검은고는 뭐야? 6줄로 돼 있다 그랬지? 근데 이때는 뭐? 4줄로 돼 있다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검은고는 4줄로 되어 있고, 자, 그 4줄 모두가 17개의 고정된 괴 위에 올려져 있었다. 얘랑 다르죠, 그쵸? 얘는 3줄은 괴 위에, 3줄은 안족 위에 있었어. 근데 이때는 4줄 모두 괴 위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줄은 지금과 같이 술대와 같은 막대기로 뜯는 것을 보여준다. 자, 지금과 같이. 자, 줄수는 다르지만 이때도 술대로 연주를 했고요. 이때도 술대로 연주를 한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술대와 같은 막대기로 뜯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학자들은 악기의 진화 이론상 고대 검은고의 4줄 모두가 괴 위에 약간 뒤를 왼쪽 손가락으로 짚고 줄을 오른손에 술대로 뜯어 정확한 높이를 만드는 선율현이라고. 힘들어. 얘들아, 이거 뭐니? 자, 뭐뭐하는 뭐라고 나와 있잖아. 즉, 앞에 뭐 엄청난 설명이 있어. 자, 이렇게 하는 선율현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이 뭐가 돼? 선율현의 정의가 되겠죠. 그쵸? 자, 선율현의 정의가 그럼 한번 뭔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자, 왼손은 어때요? 자, 4줄. 왼손을 이렇게 짚고, 괴 뒤에 약간 짚고,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은 자, 술대. 자, 이게 술대라고 해. 이걸로 뜯고 있는 거야. 니네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남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 검은고 연주한 거 본 적 있어? 자, 왼쪽은 짚고 띵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마구 뜯고 있잖아. 머리 어떻게. 자, 기억나죠? 그쵸? 자, 검은고 연주할 때 이쪽은 막 이렇게 떨고 짚으면서 이쪽으로 막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이러면서 막 연주하는 거. 이게 검은고라고. 알았지?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가 왼손으로 짚는 현이 뭐라는 거야? 선율현이라는 거야. 너네 또 나한테 빠져가지고 그 지문을 까먹고 있었지. 이 뜯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냐? 예술적이고? 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왼손으로 짚는 현은요. 뭐다? 선율현이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이 액션보다. 자, 그래서 이런 선율현인데요. 자, 고대 검문고의 이 네 줄이 다 선율현은 아니었다는 거지. 자, 현재와 같이 두 줄 혹은 한 줄만 선율현이었다. 즉, 뭐야? 고대나 오늘날, 현재, 마찬가지야. 현재와 같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자, 고대든 현재이든 선율현은 뭐니? 자, 선율현은 뭐다? 한 줄 또는 두 줄, 한 줄 또는 두 줄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현재 쓰이는 검은고에서는 궤 위에 있는 세 줄 중 유현과 대현만이 선율을 연주하고 나머지 네 줄은 개방현이다. 자, 그럼 봐봐. 현재 쓰이는 거, 자, 두 줄. 아까 뭐? 유현하고 대현이었어. 이게, 기호로 따지면 A하고 B죠. 그쵸? A하고 B. 얘네들만 두 줄만 선율현이고 나머지 뭐 문현, 뭐 괴상청, 괴하청, 뭐 그리고 무현 이런 애들은 뭐다? 개방현이다. 자, 개방현 4개이다. 자, 그럼 봐봐. 고대에도 뭐야? 검은고가 있었어. 고대 검은고는 4줄이야.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선율현은 한두 개였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세 개는 뭐라는 얘기니? 나머지 두세 개는 역시 얘도 개방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계속 보자. 현재 쓰이는 검은고에서는 이 유현과 대현만이 선율을 연주하고 나머지 네 줄은 모두 개방현인데 고대 네 줄로 된 검은고에서도 두세 줄은 뭐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은고의 개방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단락 읽었는데 7번에 2번 봐봐. 자, 나 고대 검은고의 연주 방법과 줄의 기능을 추정하고 있다. 됐지? 자, 연주 방법. 야, 내가 또 보여줘야 돼? 자, 이러면서 이러고 했다니까? 자, 그래서 고대 연주 방법. 왼손으로 뭐 괴 약간 뒤에를 짚고 오른쪽으로 술대를 사용해서 했다.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줄의 기능, 개방현과 선율현 얘기해줬잖아. 2번도 맞아. 자, 그 다음에 다단락 갈까요? 자, 고대 검은고에서 두 줄만 선율을 연주하고 나머지 두 줄을 개방현으로 쓴 것이라면 자, 6세기 이후의 검은고는 개방현이 4줄이나 되는 악기. 즉, 6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이 검은고는 뭐니? 개방현이 4줄이나 된다는 거지. 고친 거지,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고쳐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선율 연주용 줄이 증가되었다면 음역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얘들아, 이거 이해할 필요 없어, 니네? 자, 선생님, 선율 연주, 뭐지? 이게 막 이러면서 선율 연주가 증가되면 음역이 확대되나요? 이거 니네 뭐하러 하려고 그래? 이거 지금 음악 문제 아닌데, 그치? 뭐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의문점이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지금 보면은요, 얘는 똑같이 이때도 한두 개에서 지금 2개야. 숫자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근데 두세 개에서 4개로 늘어난 건 확실히 늘어났다는 거죠. 왜 이 개방현이 늘어났을까? 이것이 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개방현이 증가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담고 있지요. 근데 7번에 3번 볼까? 자, 7번에 3번을 보면 의문이라고 끝나. 얼핏 맞는 것 같지만 보세요. 계량 과정에서 선율현이 개방현으로 바뀐 데 대한 의문이야. 그거니? 얘들아. 선율현은 그대로 있고요. 개방현이 숫자만 늘어난 거지. 그치? 이 선율현이 없어지고 얘가 개방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잖아. 한두 개에서 2개로 아예 고정된 거야. 그러면 선율현은 그대로 유지된 거야. 개방현은 2-3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는 거야. 여기 어디에 선율현이 개방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니? 그치? 결국 이 3번의 의문은 뭐야? 개방현이 늘어난 데 대한 의문이지. 그죠? 선율현이 개방현으로 바뀐 데 대한 의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얘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라달락 봅시다. 자, 왜 그러면 늘어났을까? 라를 보세요. 자, 개방현은 선율현의 배음이 되기도 하고 여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악곡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도 한다. 뭐야? 개방현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자, 7번에 4번 봐봐. 자, 개방현의 다양한 음악적 기능 됐죠? 됐어. 자, 그리고 근데 봐봐.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기능이 있다. 자,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또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럼 다양한 기능 안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4번 맞지. 자, 그 다음에 한국 전통 현악기의 줄들은 일본이나 중국 악기에 비해서 대체로 느슨하게 조여져 있으며 검은고의 줄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조여진 긴 개방현들을 술대로 힘차게 내리칠 때 특이한 거친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대로 이렇게 그냥 뜯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내리치는 것도 있나 봐. 딱 내리칠 때 이게 느슨하니까 거친 소리가 난대요. 자, 그래서 현재 쓰이는 6줄로 된 검은고에서 이 거친 소리를 만드는 줄이 모두 4줄이나 된다. 즉, 거친 소리를 만들어준 게 옛날엔 2-3개였는데 지금 4개다. 그 거친 소리가 검은고의 어떤 특색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것은 개방현의 또 다른 음악적 기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됐어요? 자, 마지막. 마달락 보세요. 검은고의 술대 사용 느슨하게 주인 줄들 4줄이나 되는 개방현의 잦은 연주. 자, 이런 것들은 검은고 음악이 상당히 거칠게 들리는 음향학적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검은고 음악의 중요한 매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맑은 소리 이런 것만 매력이 아니라 검은고는 거친 게 매력이라는 거죠. 나도 거친 사람이 좋은데. 자, 계속 보자. 자, 이러한 음색과 미적 특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6세기 이후 봐봐. 그런 매력 부각시키기 위해 고대에는 4줄짜리를 썼는데 6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개방현을 증가시킨 6줄짜리 검은고를 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7번에 5번 볼래요? 자, 마달락 개량 과정에서 개방현을 늘린 이유. 됐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이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8번을 풀어야 됩니다. 자, 8번 그림 필요하지?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자, 명칭은 아까 우리가 다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이 글의 내용이 다 뭐였어? 검은고가 어때? 고대의 검은고와 지금의 검은고가 달라. 달라진 게 뭐지? 개방형이 아니라 개방현이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개방현이고 개방현 말고 뭐가 있었지? 선율현. 그치? 자, 어떤 게 개방현이고 어떤 게 선율현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아까 선율현은 뭐가 있다 그랬어? 유현과 대현이라 그랬어. 즉, 자, 얘네들만이 선율현이고요. 나머지 문현, 무현, 그리고 괴상청, 괴하청은 뭐다? 자, 얘네들은 개방현이다. 그죠? 얘네들은 선율현이다. 여기까지는 해놓고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보자. 자, 1번. A는 선율현이죠. 술대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아까 선생님 보여줬다. 자, 선율현이 어떤 거라고요? 자, 깜짝 놀랐지? 얼굴이 크게 들어갔고. 자, 선율현은 여기를 짚고 여기를 술대로 막 이렇게 뜯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무슨 A의 술대를 안 사용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뭐니? 1번 틀렸어요. 손가락으로 짚는 거는 맞지만 손가락으로 짚는 건 왼손이고요. 그쵸? 자, 오른손으로는 술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1번 틀렸어. 자, 다음에 2번 B는 대현이죠. 탄탄하게 조여져 라고 했어. 얘들아, 탄탄하게 조여져? 아, 선생님. 이 선율현이니까 개방현은 느슨하게 조여진 거고 선율현은 탄탄하게 조이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어? 검은고의 줄들은요 다 느슨하게 조이는 거야. 우리나라 악기가 일본이나 중국 악기에 비해서 어때요? 그 줄을 느슨하게 조인다라고 했잖아. 선율현이든 개방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탄탄하게 조이지 않았고 배음의 기능 심지어 이건 누가 하는 거야? 개방현이 하는 거야. 아까 B에 대한 설명이 아니란 얘기지. 2번도 틀렸어? 자, 그다음에 3번 C는 이거죠. 괴상청. 자, 정확한 음높이를 만들어 선율 연주 웃기시네. 자, 선율 연주는 누가 하는 거야? A랑 B가 하는 거야. C는 안 돼. 얘는 개방현이야. 3번도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D는 자 괴하청. D는 개방현이네. 자, 얘는 술대로 내리칠 때 특이한 거친 소리가 발생한다. 맞죠? 그쵸? 개방현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 그랬어. 거친 소리를 내면서 뭔가 거친 매력. 거친 남자가 아니라 거친 검은고의 그런 매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 됐지? 5번은요. 자, F는 고정된 것이나 E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뭐야? E하고 F, 괴와 안족이잖아. 이 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뭐였지? 이거? 얘네들이었지, 그치? 안족이었어. 얘네들은 고정된 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바뀌었네? 그치? E와 F가 바뀌었죠? 그쵸? E가 고정된 거고 F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지금 5번은 그거를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8번의 정답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봐봐 얘들아. 어려워?
그림 나오는 거 어려워? 아니야. 이 그림은 여러분한테 구조를 알려주고 집어넣은 그런 그림이란 말이야. 안 어려워요. 잘 명칭만 잘 갖다 붙여놓으면 돼. 자, 다음으로 9번 본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에 보니까 검은고의 어떤 유래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검은고의 제작에 대해서 신라 고기에서는 처음 진나라 사람이, 자, 이 검은고는 어디서 왔냐? 자, 고대 검은고는 어디에서 왔냐?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진나라 사람. 진나라는 어느 나라? 밑에 보니까 중국이야, 그치? 자, 진나라 사람이 7현금을 고구려에 보냈답니다. 자, 이 7현금을 고구려에 보냈다? 고구려? 아까 고대 검은고 어디 있었지?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서 우리가 봤지, 그치? 자, 이 진나라에서 고구려로 들어온 걸로 볼 수 있겠네, 그럼? 자, 고구려에 보냈더니, 그러면 이 악기 그대로일까요? 아니야, 얘들아. 7현금이라 그랬잖아. 현, 지금까지 우리가 개방현, 선율현 했던 그 현이 다 뭐야? 줄이잖아. 7개의 줄이 있는 악기를 진나라에서 고구려에 보냈어. 근데 고구려 벽화 보니까 4개만 남아있는데 그대로 수용한 거? 아니지? 그치? 자, 그럼 계속 봐봐. 자, 고구려 사람은 비록 그것이 악기인 줄은 알았으나 그 소리와 음곡 및 그것을 타는 법을 알지 못하여 나라 사람으로서 그 음곡을 알아서 탈 수 있는 일을 구하여 후히 상을 주기로 했다. 그때 왕산악은 그 본 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 구조를 고쳤으니까 7개의 줄이 4개의 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구조를 고쳐서 이것을 만들고는 다시 100여 곡을 지어 이를 연주했다. 이때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추었으므로 드디어 이름을 현학금이라 했다. 즉, 고대 이 고구려의 검은고를 불렀던 이름보다 현학금이라고 했고요. 후에는 다만 현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현학금,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어디 갔냐. 자, 그 후 현금은 어디로? 신라로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옥보고는 지리산에 들어가서 현금을 공부한 지 50년 만에 스스로 새 곡조 30곡을 지어 이를 세상에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 고구려에 있던 4줄짜리 검은고가 신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새로운 곡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야. 이거는 지금 6세기 이후잖아. 그지? 6세기 이후야. 아직까지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 이건 그 후에 개량된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 봐봐. 자, 무용총 벽화의 검은고는 현학금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쵸? 고구려 무용총에 있는 게 아마 이 현학금이었을 거다. 왜? 4줄이니까. 이거 7현금 아니야? 자, 그리고 고구려가 동아시아 음악을 주도한 증거가 된다? 이건 아니지. 그치? 자, 이거 현학금인 건 알겠지만 고구려가 그렇다고 동아시아 음악을 주도했는지는 몰라. 1번 틀려. 그 다음 2번. 왕산악과 옥보고는 6세기 이후 검은고의 음향학적 효과 증대에 영향을 끼쳤다. 얘들아, 검은고의 음향학적 효과는 뭐 때문에 생겨난 거지? 개방현의 증가 때문에 생긴 거지? 6세기 이후에. 근데 왕산악은 이때 그냥 4줄로 고친 사람이지. 개방현 증가시켰어? 안 시켰다는 거야. 어디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2번도 틀렸지? 3번. 오늘날의 검은고는 외래악기 뭐야? 외국에서 수입된 악기. 진나라에서 왔어. 외국에서 수입된 외래악기를 고쳐서 만들었어. 7줄짜리를 4줄로 고쳤어. 그러다가 다시 6줄로 개량했다. 맞죠? 3번이 답이네. 그죠? 수입해서 고친 다음에 다시 개량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4번. 6세기 이후의 검은고는 현학금보다 창작곡을 만들기에 유리했나? 알 수 없어. 그치? 창작곡 어떻게 알아? 자, 그 다음에 5번. 다만 우린 뭐만 알 수 있어? 개방현이 늘어나서 어떤 음향학적인 효과가 있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자, 5번. 검은고는 괴나 줄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거친 음색이 부각된다. 얘들아, 줄에 거친 거는 어디서 나온다고? 줄이 느슨하게 조여져야 나온다고 나왔었잖아. 그지? 어디? 라달락에 있었어.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어려워? 안 어려워. 예술 지문은요, 딴 거에 비하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만이라도 너희들이 정말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또 한없이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볼 때 구조를 잘 보고 메모를 잘한다. 이게 오늘의
거의 명언과도 같은 오늘의 교훈이다. 알겠냐? 자, 다음 시간 계속해서요. 예술 나갈 테니까 여러분 또 지문 2개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